주택조합이란 말 나오죠. 그 출제 빈도 횟수 표시가 여기는 30일에도 표시되어 있지요. 여기는 이제 29일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주택조합에 가서 세부적 내용엔 또 거기다가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포괄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편한데 세부적으로 주택조합도 저 안에 들어가서 30일에 이렇게 표시해서 거의 안 나온 적 거의 없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주택조합은 무조건 나옵니다. 양이 또 엄청 많아. 그 다음 이 주택조합 관련된 사건 사고가 무지하게 지금은 더 발생합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뉴스도 나왔죠. 지역주택조합은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한 600명 정도를 모집해서 그중에 한 200억을 이것저것 흥청망청 쓰고 해서 구속된 놈들 임원이라고 하고 조합장이라고 하고 막 해서 돈 모아서 다 개인적으로 쓰고 흥청망청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서류 탁 이제 그 찾아온 사람들한테 그제가 안 했는데 막 다 했다고 지금.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맞춰서 사기 안 당하도록 법을 많이 바꿨어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용어가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주택조합이라는 게 요 위에 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목동 양천구 일대도 지금 저 뒤로 무슨 지역주택조합 만든다고 막 간판 붙고 많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오목교에서 내가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도인가 현수막도 붙여놔요. 양천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신중하시라고. 그야말로 이상한 놈들 많다고 해놓은 것도 봤는데 이 주택조합이 두 가지예요. 보세요. 다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뭐하거나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그죠? 만드는 조합을 말한다 해서 일단 머릿속에 쉽게 공부하셔야 돼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종류 몇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펼쳐놓고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주택 어차피 100% 시험에 나오니까 주택조합이라고 나오면 얘는 이제 화면 딸랑딸랑 나오니까 제가 여기다 전체를 쫙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조합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일단 간단하게 이름으로만 봐도 같은 지역에 주소가 된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해 보려고 만드는 거다. 이게 지역이죠. 그 다음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게 직장. 그러면 이 두 놈은 집을 새로 지어요, 안 지어요? 이 두 놈은 내 집 마련하려고 가입하고 조합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합은 되려면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구분하고 싶은 게 지난주에 뵌 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란 말 들어봤죠? 그건 정비조합이잖아. 그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되려면 집이나 건물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토지 등의 소유자. 자, 재건축 조합은 되려면 아파트 가진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자유롭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고 양도양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말귀를 하나하나 깨쳐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를 1300기로 가진 내가 조합원이잖아요. 내 아파트를 팔면 산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내 재산권을 팔고 사고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여기다 갖다 붙이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지역이나 직장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양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집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면 300명의 지역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여기다가 기존에 땅 가진 사람 지주들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합쳐 300명이야. 그럼 거기 땅 가지고 있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합 가입 신청을 해서 외부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조합 가입을 했죠. 그러면 이제 34평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자라고 하면 34평을 짓기 위한 돈을 이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가입을 할 때부터 업무 추진비 한 2천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매입 단계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건설회사 선정해서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 건설회사가
전체를 1000세대 짓는데 다 밀고 짓는데 우리 1000억 주세요. 그럼 조합원들이 1000억을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조합원 가입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보세요. 내가 혼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잖아요. 300명이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가 직접 아파트 짓자는 개념이에요. 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없는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한다는,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지역조합을 가입했다가 내가 조합비를 그동안 한 1억 5천 정도 낸 게 있다. 총 5억 들어가야 되는데, 야, 네 조합원 되면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한 15% 싸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때 따다다닥 들어갔을 때. 제때 따다닥 들어가면 이게 수익률이 나는 게 맞아. 근데 제때 딱딱 들어가는 게 열의 9은 아니에요. 절대로. 지주들 소송 벌어지고 별별 일이 벌어지거든요. 규제를 많이 해서 법을 많이 적어도 막 이렇게 있다가 나옵니다만 요건을 많이 엄격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1억 5천 들어간 상태에서 자, 야, 조합은 우선 공급되니까 너 피 5천 주고 내 조합원 자격을 네가 사라. 이러면 될까요? 그렇지. 이거는 아무 지위라니까. 아무 부동산이 아니라니까. 조합원 지위는 사고 팔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3년 3천만 원이야. 징역 때려버려요. 지역조합원 자격은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은 내 집을, 노업을 향한 집을, 땅을 가진 사람이 내 땅을, 내 집을 제공하고 그 돈을 좀 더 내서 새 집으로 짓는 사람이고, 얘는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합원 되려면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적. 자, 여기는 내 집 마련이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자꾸 틀리는 건데 어이가 없이 틀리거든요. 진짜 객관식에서 환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집을 새로 지어 안 지어?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 아까 리모델링은 뭐하고 뭐라고? 대수선하고 증축. 네, 우리 친구한테 알바비를 줬다니까 대답 잘하면 일당 5만 원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리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온 거예요. 대답 누구라도 해야 되니까. 얼마 잘하는지 몰라. 진짜 열심히 알바해요. 열심히. 이런 농담하면 진짜인 줄 알아요. 언니 얼마 받기로 했어? 나도 받게. 자, 그 다음에 뭐세요? 리모델링은 얘는 조합원 되려면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야지. 대수선 아니면 증축이었으니까. 그 집을 있어도 공동주택을 가진 사람이지. 그죠? 몇 년 이상 묵은 거. 그래, 이래 대화가 좀 되는 거야, 대화가. 이제 겨우 대화 조금씩 되는 거야. 그러면 조합 만들 때 내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서류 있겠지.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면 구청에 내는 서류. 그 이 두 놈하고 얘하고 내는 서류가 똑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얘는 집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땅을 얼마 확보했네요. 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받으면 80% 확보를 해야 된다니까. 소유권은 지주들 50% 이상 참여를 해줘야 돼.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봐봐. 리모델 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서류가 들어간다라고 낸다고. 낸 놈이 정신병자 아니야? 근데도 틀려,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 지금 듣고 있나요? 여는 대지에 땅을 얼마 확보했다, 뭐 이런 서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왜 안 필요하냐고. 내가 벌써 이 안에 집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땅이잖아. 그 대신에 이 사람은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 그죠? 그럼 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지역 직장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 될 수 있는데 요새 보급률이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급률이 너무 높으니까 집 없는 사람만 하게 되니까 이 조합제도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조합은 못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한 채는 가져도 좋다 했다가 또 85 이하 한 채 가져도 좋다라고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자, 제가 서울시를 놓고 볼게요. 85제곱미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34평이거든. 이 아파트를 그 광고한 놈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 무주택자이거나 85, 34평 이하 한 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 서울에 집에 있는 사람이 지역조합은 가입해요, 안 해요? 상식적으로다가. 자, 했다. 돈 내 여유가 있다. 가입했다 쳐요. 또 아파트 한 채 더 생겼어. 2주택 되죠. 자, 서울 시내 요새 애지간한 아파트라도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거 빼고 그런 것도 지분이 있으니까 비싸단 말이에요. 최소 10억은 가요. 그죠? 10억 간다니까 요새 애지간한 데 빼고는. 자, 종부세 9억이에요, 9억. 자, 이걸 자꾸 시세 표율을 올려요. 이렇게 자꾸 공시지가 자꾸 올려. 현실에 맞춰서 90%에 맞춰서 올리겠다는 거야. 거래 가격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 한 대 있는데 또 가입해서 집 한 채 더 생겼다. 종부세 겁나게 펑펑펑 나와요. 세금 엄청. 현실적으로는 지역조합원이 될 때 집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집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가입비 돈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몰랐잖아요. 이게 지역조합이라는 게 뭐지? 어디서 하늘에서 누가 대신 지어준 줄 아냐? 자기들이 돈 내야 돼요.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입주하려면 내가 5억을 내야 된다니까? 단 차이가 뭐냐면 딱 이런 차이예요. 건설회사가 롯데건설에서 1000세대를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는 롯데에서 땅을 다 사서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하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 내가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다 내잖아 이렇게. 그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건설회사가 제품을 다 만들어서 파는 거고 지역조합 제도는 우리가 한둘이서 안 되니까 우리 모두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가 시공사 선정해서 우리가 직접 집을 짓자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냐고. 그러죠? 얼마나. 조합원들도 보세요. 자, 예전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구 지역조합원 되려면 양천구민만 가능했었다고. 자, 그러면 양천구에 신정 무슨 지역주택조합 만들었다. 조합원 만나기가 쉬워 어려워요? 쉽지. 지금은 법 개정에서 서울시에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이면 다 돼. 신정동 지역주택조합은 되는데 경기도 포천 사람도 돼. 만나기 쉬워 어려워요? 어렵지.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막 그 이문이라는 사람 다 해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해먹는 놈이 없는데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그런 놈들이 많아요. 멕시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따가 제가 몇 가지 언급해 줄 텐데 여러분 지역조합원 가입할 때 가서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이제는 조합 설립이 인가받았다는 구청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들어가. 이게 사무실에 걸어놔야 돼. 그런 거 없는 놈들 다 사기예요. 그래서 지역주택, 직장주택조합은 내 집을 마련, 이 베이스 깔아놓으면요 너무너무 쉬워요. 요즘은 요건 내 집 마련이 아니지. 내 집 있는 놈들이지. 아, 있는 놈이 아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두 놈은 무주택자여야 하죠. 얘는 집이 있어야지. 그죠? 오케이? 무주택자지만 85 이하까지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얘들은 조합원 자격 양도 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말이 안 되지. 얘는 내 집이잖아. 내 집 팔면 산 놈이 조합원 되는 거야. 그래서 양도 양수 하지 마라. 이게 없어요. 그냥.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다 똑같은데 요거는 우리가 땅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지주들이 이만큼 참여했습니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 야는 그게 필요가 없어. 그 대신 구분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 그러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다음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보세요. 내 집을 뭐 하려고? 자, 간단하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봐봐요. 여기 만나기도 힘들어요. 만나기도. 그러죠? 그래서 총회 의결할 때 왜 100분의 10만 참석이 되냐? 이런 현실 때문에 그래요. 임원을 뽑고 할 때는 20%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역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 사고는 여기는 잘 안 나겠죠.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집 없는 사람들이 국가, 지자체, 법인에 근무를 해야 되거든. 같은 직장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가 별로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공무원 지위를 넘겨주고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드물고.
그래서 사고는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 다음 리모델은 공동주택의 누가, 소유자가 그 주택을 뭐 하려고 만든다고? 리모델. 그러니까 우리 공법은 시험용으로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많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잘 알아놓으면 적극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 됩니다, 진짜로. 남들이 내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거리고 사기를 칠 때 저것이 사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대로 쭉쭉 따라가서 환상을 심어줄 때, 저 1층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기 1층 있죠? 여기 부장사무실. 가서 저 악어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막 얼마나 미래 뭐 무지개만 얘기해 준다니까. 자식들 하나도 몰라, 부동산. 자격증 하나도 없어, 쟤들이요. 없어요. 그래, 저 써가지고 담배 엄청 피워요. 남녀 불문하고 그냥 살 수가 없어, 담배 냄새 때문에. 침을 어떻게 더럽게 뱉었었는지 진짜 아주 그냥 바닥에다 칵칵 뱉어서고 그러잖아요. 한번 잘 봐봐요. 그리고 뭐 손에 들고 지나가는 아줌마들 끌어다가 할아버지 끌어다가 붙여서 막 앉혀놓고 설명하고, 며칠 전에 할머니 한번 피켓팅 하는 거 보셨죠? 다 저렇게 하고 막 저러고 떴다방이거든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물어보려도 물어볼 놈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일로 가버리고. 간판 바뀌잖아요. 김포에 하나 분양했다가 딴 업체 또 들어와요. 그 평택에가 더 놈 들어와요. 지들끼리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홀라당 팔아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대출 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실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 절대 없어요. 이거 사놓기만 하면 월세 따박따박 70만 나온다고. 이런 게 없다고. 대출 받더라도 이자 빼고 나도 꼭 40만씩 따박따박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핵심이 그거예요. 돈에 욕심 나거든. 그런데 월세가 따박따박 나가요? 한두 달 공실 생길 수 있다니까. 그 다음 나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바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는 거는 왜 얘기도 안 해주냐고. 안 그래요? 3년 차부터 계속 수리할 일이 생겨. 수도꼭지 바꿔주세요. 뭐가 탈났어요. 저런 중소업체 짓는 것들은 견고하게 안 지어요. 들어가고 그 한 달 뒤부터 물 새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요. 오피스텔들. 한두 건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당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공법은 딴 과목들은 대충 해도 돼요. 대충 해도 점수 나오고 뭐 대충 해도 뭐 가장 써먹을 데 없는 과목이 뭔지 아시죠? 우리 결혼 선생님 얼굴 많이 그 시기 젊어지지 않았어요? 많이 자연스러워졌던데 이번 주에 지난주 그죠? 관심이 없네. 관심이 없어. 예전엔 막 틀어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 있고 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됐어요. 진짜 돈 좀 들이니까 확실히 달라요. 자연스럽게 됐어요. 막 틀어지고 막 난리 났는데 6개월을 내가 잔소리했어요. 6개월을 좀 신경 쓰라고. 아주 좋아졌어요. 결혼하고 민법 있지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지적 뭐 할 일 있어 사실은. 근데 시험에 너무너무 어려운 게 어려운 과목들이 또 그런 과목들이에요. 자, 조합 설립 보세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아까 주택조합 종류 몇 가지? 자, 조합을 설립을 할 때는 이것도 딱 틀을 잡아놔야 돼요. 설립에 인가를 받는다. 그런데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신고. 객관식에서 이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합, 만원수혜란 말 했죠? 이거 원래 조문이 뭔지 다수의 구성원이. 다수란 말이 너무 어렵다고. 국가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만원수. 더 이상해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보세요.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세종시, 제주도 빼고 볼까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서? 시군구.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 자, 누구 찾아가래요? 자,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저 지방의 군수. 너무 좋은 자리 아니에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지역조합 설립하려고 리모델 조합 설립한다. 누구한테 가야 돼? 해남 군수. 어마무시한 자리예요. 이 군수님의 도장 안 받으면 조합 설립 못해요.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다가 엄청난 권한을 줬기 때문에 제왕적 자치단체다 그런 말을 썼던 거예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 이렇게. 그래서 뭐 자치대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가냐? 그럼 꼭 외워놓으셔야 돼, 이거. 시장문수 구청장. 자,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청에 갑니다. 저하고도 아주 특별합니다.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역 직장 조합 설립 요건 나오죠, 여기 지금. 얘는 지역 직장이잖아요. 얘는 지역 직장, 리모델은 없네요. 자, 지역 직장 나오고 이건 리모델이잖아요. 자, 차이가 있겠죠.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기본적인 요건은 똑같아요. 근데 지역 직장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라 해놓고 이제 여기 박스를 한번 봐. 주택 건설 대지 얼마 이상 사용권 확보하라고 80%. 그 다음에 대지의 15% 이상의 토지에 뭘 확보하라고 소유권. 지주들은 그 예정지의 지주들을 15% 이상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80%에 해당한 만큼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내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건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옛날에 없었다고요? 옛날도 아니야. 1년 반 전에는 이거 없었어요. 지주들 한 놈도 참석 안 해도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었던 단계였단 말이에요. 자, 다시 지역이나 직장 조합 설립하려면 80%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 소유자 확보는 15%. 또 소유권 확보라는 얘기는 지주들 15% 이상 그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모델을 보세요. 리모델이야 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겠죠. 공동주택 철거하니까. 자,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한다.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이란 말 나왔죠. 이거 옛날 표현이라고 했는데 그냥 똑같아요. 구분 소유자 얼마 동의? 3분의. 각 동별은 과반수. 자,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 리모델하고 지역 직장 두 놈 차이가 있었죠, 지금. 조합 설립에서 다 인가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두 놈은 사용권 얼마 이상 확보하라고? 80%. 소유권은 15%. 그 두 가지는 여기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얘는 구분 소유자 동이잖아요. 자, 만약에 한 동만 하기로 리모델 조합 만들 때 그 동 구분 소유자 동이 얼마라고요? 3분이라고 써놔야지 뭐. 그러면 증거. 단지 전체 한다. 전체 할 때는 동별 얼마? 과반수? 전체는? 그래서 대답했다가도 과반수 했다가 내가 과반수 그러면 3분의 3이에요. 한 번 더 보잖아요. 2분의 1이에요. 자, 이게 현실이에요. 자, 아까 한 동만 해도 얼마? 3분의. 단지 전체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 전체의 3분의. 다행이잖아요. 다행. 왜 다행이냐? 한 동만 해도 3분의. 전체 해도 3분의. 다행이네. 그죠? 아파트 전체 할 수 있잖아요. 전체 할 때는 동별은 재건축하고 똑같네? 얼마니까?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 자, 얘를 철거하고 전체를 재건축해 볼까요? 재건축하려면 전체. 동별은 과반수. 전체는 4분의 3. 재건축?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그죠? 자, 이 동네 재개발 해볼까? 재개발 조합 만든다. 정비조합.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토지 면적은? 아휴. 재개발은 1, 2, 3, 4만 외워도 된다고. 그렇죠? 재개발은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자, 다시. 아파트 리모델 들어갑니다. 아이고, 왜? 여러분, 잠깐만. 리모델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구청 가서 신청하려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얘들이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2년 내 이 두 놈은
짓기 위한, 아파트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안 하면 설립인가 취소 들어갈 수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쉽게 말하면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얘는 집을 짓는 거 안 짓는 거. 내가 찬찬히 얘기할 테니까 안 짓는 거잖아. 그러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얘들은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거야. 얘는 리모델링 허가라고 그래.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구청 가서. 자, 리모델 허가 받을 때 요 동의를 모자라서 안 돼. 한 동만 한다 75%. 단지 전체 한다. 동별 50% 전체 75%예요. 다르다는 얘기지. 자, 얘기 안 한 걸로 하고 그럼 요거만. 자, 다시 리모델 조합 만드는. 이게 뭐 제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너무 적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이 아이씨 또 나왔어. 더러운 놈들 또 나왔네. 그런 거 아니죠? 자, 이거 어차피 이런 거 알아놓으면 그래도 풍어를 한다고 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리모델 할 때. 자, 아파트 우리 7단지 전부 다 리모델 들어간다. 그러면 동별. 동별은 과반수라니까. 단지 전체는 3분의 1. 재건축, 재개발할 얘기 안 한 걸로 치고요. 공연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요 서류는 요거 설립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 요 두 놈은 아까 80% 사용권 플러스 소유권 15% 오케이. 자,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고? 시군구. 오케이, 시군구. 요게 내는 서류인데 요런 걸 혹시 시험을 몇 년 전에 한번 써먹었는데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제 얘기 잘 들어봐봐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거든. 아닌 거 골라봐라. 아닌 거 골라봐라. 그래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고 머리 좋아가지고 안 외워도 푼단 말이야. 안 외워도. 자, 그러니까 리모델 조합 설립할 때 내는 서류 골라봐라. 이렇게. 리모델 조합 서류 내는 골라봐라. 이렇게. 그러면 똑같잖아요. 얘는 구분소지가 동이지. 그죠? 차이가. 동별, 이거 동이 얻는 거. 그 대신 얘는 뭐냐? 요거. 봐봐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직장은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다는 증명서인가 지들이 동의서. 그 다음에 15%니까 여기 잔다. 자기. 천장에다가 분수 설치한 거 알아요? 누르면 찬물 나오는 거? 자, 지역 직장 두 놈은, 이 얘기는 지금 자다가도 확 깰 얘기구만. 그죠? 지역 직장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면, 회의력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거 하고, 자, 아파트 지을 땅에 얼마 이상 사용권? 80%. 소유권 지주들은 15%. 오케이. 요거 딱 외워놓고. 그 다음에 리모델은 다 필요 없잖아요. 요거 다 똑같다니까. 위에 똑같은데, 요거. 그럼 한 동만 하면 구분소지자 동의서 얼마? 한 동만 하자. 한 동만 해도 된다니까. 그림이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 3분의 2. 전체 할 때는 동별은? 과반수 전체는? 그렇지. 참 다행이네. 이게 어쨌든 간에 3분의 2, 3분의 2니까. 그러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만 외워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리모델 조합 만들 때는 이 아파트가 아까 증축을 위한 리모델을 한다고 했죠? 몇 년 이상 지나야 된다고. 그럼 15년 지났다는 거 입증하면 되지. 대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대수선만 할 때는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늘어나지 않으니까 증가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뭐 새로 바뀐 건데 자, 봐봐요. 인가 필증 교부라고.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 변경에 인가했을 때는 그 주택조합 설립 인가 대장을 구청에다 만들어놔. 이제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우리 관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지역주택조합 몇 개인지 다 대장이 들어가요, 이제. 그리고 인가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청에서 요건 다 갖췄구나. 80% 지주 확보하고 동의 받고 15% 소유자 확보 참여했네. 서류 들어갔겠죠. 구청에서 확인했으니까 인가 필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횟수 보세요. 조합 설립 해산 인가를 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취소할 때는 그 인가 필증을 뭐 하라고? 횟수. 그래서 시행 규칙에 따라서 사무실에 달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가 필증 한번 보여주세요 했을 때 이게 없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고하라고. 시군구청장은 조합 설립이 이런 거 전부 다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연말에 다 해서 이런 거 가지고 사기 쳐먹는 놈들 막으려고 시군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라.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양천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A조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이거 다 뜨겠지요. 이게 떠야 정상인 거예요. 봐요. 공고하라고 됐잖아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러죠? 조합의 명칭,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언제 인가 받았는지, 그 지을 예정 대지 위치, 조합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홈페이지 뜰 때 저것은 사업이 제대로 돼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간판만 달아놓고 어떤 과정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가입 신청한다고 업무 추진비 2천만 원 내라고 그러면 통장 다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돈 가지고 해먹었는데 요새는 그 돈도 못 해먹게 만들어놨어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시험용이면 좀 세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시험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알아서 하면 덜어놓을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총회 의결할 때 조합원의 100분의 이상, 10분 이상의 직접 출석. 왜 100분의 10? 보세요. 워낙 넓으니까. 우리 신정 제 무슨 지역주택조합 만들었는데 조합원 주소를 보니까 인천 송도도 살아요. 경기도 포천도 살아요. 도봉구도 살아요. 그럴 수 있죠. 총회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100분의 얼마 이상 참 출석하면 된다. 10. 그런데 요거는 외워놓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라면 20% 이상 직접 출석 나오죠. 창립총회하고 자 여기 임원의 선임 해임은 20% 이상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결의 무효. 결의 무효. 자, 임원 선임하고 해임할 때는 100분의 얼마 이상 직접 출석? 20. 창립총회 2개 그러죠?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해놓아야 돼요. 잊어먹어도 일단 수업 시간에 자꾸 외워야 돼요. 자, 설립 신고. 아까 누구 찾아가서 설립 인가 받는다고? 시군구. 인가 받은 걸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고 됐죠. 자, 이제 신고하는 게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신고하는 거. 우리 교과서를 찾아볼까요? 찾아줄까요, 여러분? 찾아달라고 애절하면 찾아주고 아니면 못 찾아. 책장 막 넘기고 있으니까 내가 짠해서 그래요. 607페이지 거기 있구만. 607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한 데 가가지고 막 찾고 있으니까 607페이지 맨 위에 설립 신고 있나요? 자, 거기 자 보세요. 이 문장인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라고 돼 있죠. 뭘 공급받으려고? 그 다음 뭘 만들려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뭐 하라고? 신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똑같이 신고. 오케이? 자, 그럼 저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인가 받는다, 신고한다. 띠로리 이래가지고 또 배신감에 치를 떨고 어째 되는가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우리 대화 좀 하게요. 가정에서도 대화 못하는 거 뭐 학원에서 대화 진짜 많이 합니다.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설립 인가 받는다, 신고한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이든 설립 인가. 그런데 직장 중에서도 뭘 위해서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만 신고하고. 막 하지 말고. 그럼 신고는 보세요. 신고는 뭘 공급받기 위한? 무슨 조합 만들 때? 그렇게 객관식에서는 봐요. 요걸 빼버린다니까. 이걸 싹 빼버리고 요것만 쫙 해놔요. 자, 있을 수 있는 객관식의 모든 가능한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업 시간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만들 때 신고하라고 그랬죠? 또 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째야 될까? 지금 내가 뭔 얘기 했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 이렇게. 지역이 아니고 직장조합 만들 때 신고하는 거예요. 오케이?
보통은 설립인가. 15일 내 신고 수리 여부 결정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하라. 이런 것들은 시험용은 아니니까 일단은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조합원의 구성원을 보세요. 자, 참 이게. 여러분,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새로 집 짓는 게 아니죠? 항상 걔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걔까지 시험 낼 때 주택조합원 해놓고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꼭 가로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제외한다라고 돼요. 그러면 지역 직장 두 놈이잖아요. 그 주택조합원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라고 돼 있죠. 자,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이런 표현을 바꾸는 거야. 언제까지? 사용검사 받는 날 계속 다음 요건을 충족하라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가로 건너뛰고 50%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라. 자, 300세대를 짓기로 예정했으면 조합은 얼마 이상 확보? 150. 예정 세대수 얼마 확보? 150. 아주 50%. 그죠? 용적률에 따라 300세대를 짓기로 예정하면 조합원의 몇 명 이상 확보하라고요? 150명 이상 확보하라 그 얘기예요. 이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최소 몇 명 이상은 유지돼야 돼요. 20명. 아무리 조합 작게 만들어도. 그런데 1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라고 그랬는데 임대주택을 짓는 건 제외합니다, 또. 그러면 300세대 짓는데 임대주택이 100세대다. 200세대 남는 거죠. 여기 50% 100명 확보하면 돼요. 자, 이 확보 요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우리 주택법에 주택조합 하나 이놈이 이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지적법 전체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 세법이 양도소득세하고 맞먹을 정도예요. 내가 볼 때는. 자, 잘 봐요. 자, 올해가 2020년이에요? 2021년? 21이에요? 2018년도 3월 5일 날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자,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고 했죠, 아까. 몇 년 내? 2년. 그러니까 2년 내는 할 거 아니야. 그러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한 1년 만에 집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아파트 짓는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착공 들어가겠죠?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 몇 년 내 공사 착공 들어가야 하는지는 기억 안 나죠? 착수기간 연장해 주는 거는 기억나요?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문화재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 그럼 잠깐 스톱했다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1년, 5년. 그러니까 1년 연장 뭐 이런 거. 착수기간 5년. 우리 교과서에 동그라미 돼 있을까 안 됐을까 그러면 그 부분에. 아, 돼 있지요. 그럼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로 지금 급선무가 뭐냐면 이런 용어를 표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헤어져요. 추상적 용어를.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이날 인가 받았다. 이때부터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란 말 나왔죠. 이게 뭐냐? 집을 다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2년 내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그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착수하고 더더더더 지을 거 아니야. 다 지었으니까 들어가 살려면 사용 검사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 어느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다 지어서 뭐 받을 때까지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라고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정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 조합원 확보하라. 50%.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구성해야 된다. 최소 20명 이상이고 이때 50%라는 것은 임대주택을 짓는 걸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한 50% 이상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50% 이상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구성 즉 300세대 지을 때 150명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 최소 20명 이상 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말을 못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못 외우면 아들을 데리고 군대 보낼 거야 그러면 엄마들 금방 외울걸요?
아들 군대 보낼 거야, 지금 당장. 저 전사는 최전선을 보낼 거야. 총알 바지로. 막 이러면 금방 열걸요? 당사자 보고 가라 그러면, 아니요, 나 갈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들 보낼 거야. 그러면, 아니. 내가 다 금방 열 거야. 그냥. 그죠? 여러분 보고 못 되면 군대 간다면 갈걸? 근데 아들내미 보낸다 그러면 안 보낼걸요? 보낼 아들이 없어, 내가 이렇게. 자, 봐봐, 다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언제까지? 사형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요 요건을 충족하라 이 얘기예요. 오케이?